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뉴스공장 1월 28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장중에 후폭 머리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만은 조선업종, 특히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 그리고 LNG 관련된 종목군들이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4~5% 정도 일단 대웅주군에서 상승이 좀 나왔고, 그래서 장중 급등했던 조선업종 상승 이유를 첫 번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번 주는 주간 전략에서 미리 공지를 해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1월 4일날 시장 반등에 하나의 시그널이 나오면서 반등을 시작하고 거의 3주 가까운 상승을 1차적으로 진행을 좀 했죠. 자, 2차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 D-한 2일 정도 이번 주 중반에 FMC 회의, 그 다음 미중 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급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2019년 1월 말인데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거의 이제 3조 원 가까운 매수가 좀 진행이 좀 있었어요. 2조 9천억. 작년에 매도했던 거의 거의 절반 이상을 한 달 만에 과감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그리고 지수 관련된 종목 ETF에 매수를 진행해서 약간 패시브 성격, 요즘에 빚자익 물량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차익으로 들어온 물량은 단기 자금은 아니라는 거 일단 우리 성격상으로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3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단기 투기 관련된 자금의 성향보다는 약간 중장기 성향의 자금 성격 자체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자금의 성격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중에 이제 조선업종이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종가상으로는 4~5%의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LNG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 규제에 관련되는 내용도 있고, LNG 쪽에 대한 수요, 특히 셰일가스에 대한 수요가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LNG에 대한 수요 자체가 살아나다 보니까 조선업종에 대한 긍정 포인트까지 같이 연결이 좀 되는 연결성도 없잖아 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조선업종의 상승 이유를 하나 꼽는다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카타르 방문 예정이 좀 있는데 카타르 쪽에서 그 LNG 운반선 발주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트레인까지 트레인 폭까지 해서 LNG 운반선을 한 30척 규모, 32척 정도 규모를 하고 여러 가지 해보면 2019년도 통과 확정 내천 플란트의 선박의 필요 수가 좀 많아요. 거의 90척 이상까지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한 90척 예상이지만 확정된 건 한 30건 정도 되고 60척 전후 정도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 기대감, 그로 인한 조선업종 LNG 쪽 운반선이라든지 LNG 관련된 조선 수주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오늘 조선업종의 상승을 이끄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항상 보면 상승과 하락의 이유를 100%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내용이 시장의 컨센서스의 방향 자체를 바꾸고 투자 심리를 바꾸는지, 상승으로 하락으로 바꿨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대략적인 윤곽은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카타르 방문 관련된 내용이 조선업종의 상승을 만들었다. 이걸 첫 번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오늘도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3,400억 매수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3,900억, 24일날은 2,000억, 그 21일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이 이제 3조 원 가까운 매수에 거의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그 포화를 좀 시켰어요. 개별 종목군의 성향보다는 일부 그것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바로 다이렉트로 스트레이트로 가지 못합니다.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박스권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는 지수를 시총 상위 종목군을 일단 편입을 많이
해놓는 성향 정도로 일단 고려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3조 원 정도 매수에 집중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쪽이 거의 좀 집중이 좀 됐어요. 3조 원에 가까운 금액 부분에 우리가 1위부터 한 4위 정도까지 보시면 삼성전자가 한 1조 3천억 정도 어제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한 7천억, 삼성전자 우선주가 2천억, 한국전력이 한 2천억 정도에서 국내 증시에 3조 원에 가까운 매수. 오늘 하도 삼성전자 3,400억 정도 매수했으니까 삼성전자만 1조 한 6천억대 매수가 진행이 좀 됐다. 시총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 관련된 편입을 진행하고, 워낙 작년에 많이 비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6조 원 정도에 가까운 자금을 고가를 비워놨기 때문에 다시 지수 관련주에 편입을 하면서 나중에 후에 있을 지수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대비책의 차원, 그리고 자금의 성격 자체가 단기 자금보다는 중장기 자금의 패시브 성격 자체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것보다 어떤 포지션을 두고 저평가 영역에서 과감하게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 수급 관련된 얘기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수급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이제 이번 주 중반에 이제 방향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주 상승에 대해서 약간 눌림목 구간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는 있어요. 오늘 지수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소폭 장중 조정이라든지 이런 흐름 자체가 나오면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확인을 하고 가겠죠. 지난주 상승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숨고르기, 그리고 이번 주에 FMC하고 미중 고위급 회담, 특히 FMC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 지난달부터 파월 풋이 서서히 작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풋이 서서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두상이든 아니면 F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명시를 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할 것인가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겠죠. 올해 금리 인상 시장의 예상치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3번 정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아야 2번 정도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아니면 1번 정도 셧다운 핑계를 댈 것도 있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국의 경제지표 또 오늘 보시면 중국 증시가 2개월 연속 공업이익이 감소했어요. 연간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1.9% 정도 하락했다라는 지표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 관련된 경제 지표를 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 성장률도 지금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FMC가 금리 인상 속도를 무조건 과감하게 드라이브 걸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에 좀 진입했다는 의미부터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FMC에서 파월 풋이 1월 4일 날 연중에 그 시장의 변곡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징후가 한 3번째 정도 되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추후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항상 보면 시장 자체도 보면 기계적인 알고리즘도 있지만 정책이라든지 대부분은 인간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상승과 하락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정책적인 이 결정권자, 헨리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헨리 키신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하고, 파월 연준의장의 파월 풋 관련된 가능성을 작년 하반기에 얘기를 드렸는데, 이 중요 정책 결정권자의 방향 전환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1월달 초부터 파월 연준의장이 하나의 시작점을 만들었고, 헨리 키신저가 중미 협상의 시작점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 주에 FMC에서도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어떻게 보면 한 이틀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려고 가는 추세가 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은 제 예상이 틀려서 이번 주에 결론이 난다고 하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재권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시간이 또 한 달 정도 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추가 한두 번 정도의 회담을 진행하면서 더 조율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FMC하고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다 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얘기를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 내용 자체는 항상 보면
그 가짜 뉴스하고 우리들의 시각 자체를 약간씩 바꾸는 흐름 자체가 있다는 얘기 드렸죠. 두 가지가 최근 해외 쪽에서 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초계기함 사건으로 해서 레이더 갈등에서 아베 내가 지지율이 53%로 급반등했습니다. 급반등이 나왔고 아베는 올해 2번의 선거가 예정이 좀 돼 있어요.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거죠. 외부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내부를 단속하는 그래서 올해 지지율 자체가 올라가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그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올해 선거 자체가 자위대에 뭐라고 할까요? 무력 사용 관련된 내용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53%를 방문했는데 한일 레이더 갈등을 본격적으로 일본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계속 홍보를 하고 가십거리를 만들면서 지지율을 53%로 만들었다는 거, 그걸 하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크루드족 관련된 얘기를 좀 들었죠. 비슷한 케이스예요. 베네수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하이퍼 이거 뭐 어떻게 단순하게 몇십만 배 올라오니 무슨 인플레이션 자체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걸렸어요. 미국한테 밉보여서 미국에게 완전히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미국이 모든 원조 그 다음에 뭐 식품이라든지 이걸 전면적인 경제 제재 비슷하게 진행을 하면서 베네수엘라는 화폐 가치가 거의 뭐 쓰레기만도 못한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게 되다 보니까 현직의 대통령 30세의 30세의 의원이 나와서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과 유럽이 그 현직 대통령 말을 안 들어요. 미국과 유럽의 말을, 특히 미국의 말을 안 듣다 보니까 경제 제재를 시작했고, 경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식품,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일반 개인 서민들은 뭐 돈 다발을 한 다발 이상을 술에 싣고 가도 빵 하나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정도까지 경제가 피폐해졌고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정권의 주체 자체가 바뀌죠. 30대 대통령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과 유럽이 찬성해버리고 기존의 대통령 자체는 뭐 미국 대사를 추방하겠다, 뭐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두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저기가 근데 중요한 게 그 말을 듣고 안 듣고의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은 석유 자원이 중동처럼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어떻게든 그 뒤에서 조종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저렇게 만드는 거죠. 그 아베도 보면 한일 레이더 갈등을 통해 가지고 내각 지지율을 당기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꼭두각시 나라, 꼭두각시가 되느냐 안 되니까 내 라인에 들어오면 떡고물 같은 거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철저하게 경제를 핍박시키면서 그 나라의 정권 자체도 바꿔버릴 수 있는데 글로벌 경제하고 글로벌 정치학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고 그렇지만 그 선상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그 다음에 흘러가는 정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결시키면서 경제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제2의 크루드족은 항상 나옵니다. 베네수엘라가 이번 두 번째 케이스가 진행되지 않는가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월 28일 마감 브리핑의 키워드 외국인이 한 달 사이에 거의 3조 원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 거의 80% 가까운 금액이 삼성전자하고 지수, SK하이닉스에 매수를 집중했다. 오늘도 3,400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번 주에 FMC하고 미중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잠시 숨고르기 그리고 이제 내일 정부가 에타 면제 사업을 29일 발표 예정이 돼 있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1월 28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마감 브리핑 하나 더 코멘트 드릴게요.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방향으로 그 이슈 메신저를 보내드립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대화를 올리실 수 있긴 합니다만 그 방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화를 막이 아니라 이슈 메신저를 전용으로 보내기 위한 방이다 보니까 뭐 인사를 하더라도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업무부 중에 계속 글들이 올라오면 이슈만 체크를 하고 싶은데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원래 그래서 그 방 자체는 이슈 메신저 전용으로 만들어진 방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라든지 인사만 하더라도 대화가 답변이 없더라도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원래 메신저를 전용하는 방이기 때문에 밤늦게 글을 올리신다든가 홍보글 올리신 분들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이슈 메신저만 올려드리는 전용 방이라는 점을 꼭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28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 외국인들이 이번 주 FMC와 미중 고위급의 회담, 외국인들이 12월 2018년도에는 6조 원 가까운 매도를 했는데 한 달 사이에 3조 원에 가까운 매수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지, 패시브 성격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 자금의 성격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